예,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데 이어서 지금 2분 뒤군요. 7시 30분부터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 발표를 할 텐데요. 10만 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 강남에 그린벨트 해제하려던 계획은 백지화하는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늘리고 충수 제한도 푸는 것, 요 정도에 합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급 대책의 방향은 괜찮은 건지, 또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시행 후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어요. 임대차 3법. 예, 이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해보죠. 어제는 여야 정치인의 목소리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시민단체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세요. 김원동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요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느냐,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묻자 11% 올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러자 야당들은 무슨 소리냐, 52%가 올랐다. 예. 차이가 너무 커서요. 누구 그러니까 말이 맞습니까? 저희가 김현미 장관께서 왜 11%라고 답을 하셨나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예. 서울에는 이제 아파트가 170만 채가 있고 단독이나 연립이 170만 채가 있어서 한 340만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볼 때는 11%고 아파트만 보면 14%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경실련은 아파트가 14%가 아니라 52%고 예. 아파트와 단독 연립을 합치면 예. 34%다. 어떻게 해도 11%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11%라면 예. 서울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11% 올랐다면 1년에 한 3%씩 오른 건데 예. 3, 4%씩. 그렇다면 22번의 대책과 지금도 오늘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 이럴 필요가까지 없었죠. 그러면 김현미 장관님은 그 공식 데이터 감사원 데이터 보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게 틀린 거예요? 감정원 데이터를 봤다는데 데이터. 예. 그 감정원 데이터의 근거를 좀 보여달라. 예. 경실련은 그동안 쭉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번에도 아파트는 8만 가구 정도 되는 이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청와대 그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구청장이 보유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실제로 네. 우리가 가격 조사를 해서 52%가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김현미 장관은 계속 그냥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아파트가 11%가 올랐습니까 하고 물으면 네. 대답을 못 해요. 감정원 데이터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그거는 비밀이라 못 준답니다. 비밀 데이터도 있습니까? 글쎄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는지,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는지를 조사한 것이 그게 어떻게 기밀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좀 먼저 여쭙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지난주 처리된 임대차 3법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 좋습니다. 여기 반대할 사람 없고요. 2+2, 2년 플러스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과 보증금의 상한선을, 인상의 상한선을 5%로 두는 법인데,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이 맞느냐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경실련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혀 제가 판단컨대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예.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죠, 지금도.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예. 목돈이 그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월세를 근데 놓는다. 돈이 한 1, 20억밖에 없는데 집이 10채 있는 사람은 네. 전세 손해인 줄 알면서도 전세를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4년 안에 예. 엄청난 돈이 어디서 조달되거나 예.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전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세 물량 감소하고 전세 놓던 사람들이 월세로 돌릴 거라는 말엔 동의 못 하세요?
아니 동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 없어요? 없죠. 근데 윤희숙 통합당 의원 이분도 이제 전문가 부동산 뭐 경제 전문가신데 이분의 5분 연설을 들으면 저는 그분이 부동산 전문가고 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박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예. 아 이거 정말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부동산과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전세 놓는 분들이 월세로 돌리려면 그 목돈을 빼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제 아니, 근거로 그런 사람이라면 제시하시는군요. 이미 월세를 놨지 왜 전세를 놓고 어허. 지금 손해 보는 전세를 놨겠습니까? 그 부분. 근데 예. 지금 빠진 건 뭐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월세를 다 놓지 왜 전세를 놨냐 하면 돈이 부족해서고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가 맡겨둔 5억, 6억 네.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보증금 의무 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집주인은 남의 돈을 무이자로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 그렇죠.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세를 사는 사람은 예. 전세금 1억 더 올려주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자기가 맡겨놓은 5, 6억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집주인이 무슨 일이 생겨도 네. 보험회사나 보증회사로부터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장치가 가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데 소중한 장치인데 고개 빠졌다. 그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걸 미처 생각을 그건 못한 검토도 잘 거예요. 안 하고 지금 임대사업자 집을 100채, 200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200세대, 300세대 가진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예. 그 200세대, 300세대에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고 다 그런 경우에는 뭐 소송 걸거나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그렇게 소위 튀는 경우가 많아요. 있습니다. 지금 이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예. 집값이 하락하거나 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백 채 가진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면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최근 몇 년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보증보험 같은 게 네, 있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이건 어때요, 그럼? 2+2, 그러니까 4년을 세를 주고 나서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집주인들이 전세를 혹은 월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가 16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10억일 때는 5억에 빌려줬지만 20억짜리가 되니까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거나 하락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생겼죠. 그 집값이 10억 가던 게 6억으로 떨어지니까 전세금 5억 받았던 게 더 받기는커녕 되돌려줘야 될 형편이 생겨서 그때 이제 공급이 뭐 넘쳤으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락했죠. 전세금이라는 거는 가수요가 없습니다. 집은 100채, 200채 사재기를 하지만 전세는 자기가 뭐 10채를 빌려다가 한 채 쓰고 나머지를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수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뭐 함부로 자기가 올리고 싶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가격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올립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늘 아마 곧 발표가 될 거예요. 오전 중으로 발표될 그 공급 대책. 이 공급 대책이 과연 잘 작동을 해서 4년 후에 괜찮을 것인가 안 괜찮을 것인가를 내다보는 걸로 이어지네요. 예, 근데 뭐 전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발표되는 공급 대책은 과연 누가 원해서 나오는 대책인지 그걸 왜 발표를 하는지 그걸 발표해서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만 더 크다. 예?
그게 무슨 말? 왜 그러냐면 지금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더 늘려준답니다. 재건축 재개발. 예, 예. 예, 그럼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이 더 뜁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다 집 아무리 지어봤자 그거는 공급 대책이 안 된다 해서 이번에 대책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전제죠. 지금 서울과 예. 수도권에서 이 신도시나 이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면 누구나 다 분양을 받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지. 아니 거기에 무슨 수요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서울 시내 아무 데나 줘도 서울시대 강남북 전체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50%가 올랐습니다. 네. 너도 나도 지금 매물이 나오면 살라고 하는 판인데 거기에 무슨 어디다 줘도 필요하면. 근데 지금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집을 사두기만 하면 다 이익을 봤다고 하니까 네, 네. 집을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내가 뭐 투기를 하려고 집 사는 게 아니라 난 무주택자인데 어떻게든지 3년 전에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내 동료는 집도 마련하고 심지어 그 집값이 오르기까지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구나. 계속 전셋집 떠돌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은 속들이 터지니까 다시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자. 이런 네.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 그런 분위기를 이 정부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하되 공급하는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네. 지금 헌 아파트 값의 50% 가격에 계속 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예. 헌 아파트 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아, 공급을 하되 가격에 어떤 제한선이 있어야 된다. 가격이 낮은 게 나와야 되죠. 낮은 게 충분히 공급이 돼야 그렇죠. 된다. 근데 논밭에다 아파트를 짓게 허가해 준 이유는 예, 예. 이 새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기존 주택 가격의 한 3, 40%에 계속 공급하라 네. 하고 논밭에다가도 집을 질 수 있게 하고 네. 국공유지에다가도 집을 짓고 그렇죠. 태릉 골프장에다도 집을 짓는 거지. 그렇죠. 아니 주변 시세와 같게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어허. 그게 무슨 공급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핵심은 공급이 있대. 그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주변보다 낮아야 한다. 좀 낮고 좋아야 근데 그거 돼요. 낮게 줘도 금세 또 오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좀 비싸게 팔고 나가잖아요. 그 낮게 주는 것이 계속 꾸준히 낮게 나오면 예. 새 아파트는 계속 헌 아파트 값의 50%에 나온다면 아. 헌 아파트 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근데 보면 말입니다. 무슨 LH에서 사실 많이 지었어요. 그런 아파트들. 근데 한 번 손갈이 될 때마다 그냥 주변 시세하고 똑같이 올라요. 똑같이 그거 어떻게 오르는 막습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 LH가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밭 300만 원짜리에다 600만 원짜리를 지면서 1,0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당. 예, 예. 강남에. 예, 예. 그러니까 강남에 30평짜리를 3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에 분양하냐면 7억에 분양합니다. LH가.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분양 원가 자료를 좀 공개하라 했더니 공개를 안 하고 소송을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실련에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민간 건설업자들은 아예 분양가를 제멋대로 책정해가지고 예. 강남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이명박 때 3억에 분양한 옆에다가 20억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7배씩. 그런 아파트가 아무리 많이 공급돼 본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3억에 분양받았던 사람들 아파트까지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예. 이 말로는 집값을 안정시킨다 잡는다고 해놓고 뒤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가지고 임대사업자가 집을 200채, 300채, 500채를 사게 했고 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받았고 대출은 80%까지 늘려줘서 투기 세력을 양성시킨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공급을 하되 싸게 공급을 하고 그게 쭉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시그널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뭐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손갈이 할 때마다 값이 뭐 뛰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법에다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장관이 지정하는 핀셋으로 예, 예. 찍는 데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 한 군데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되려면 입법을 해서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킨 분양가 상한제 전국 확대, 전면 실시. 그다음에 이제 분양 원가 공개입니다. 예. 공기업부터 예.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원가 있습니다. 공개해라.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죠. 폭리는 못 취하게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 적정한 말씀이신 이유만 거예요? 남겨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예. 건물만 분양해라. 예, 이제는 예. 불필요하게 토지까지 아파트는 자기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건물만 분양하면 된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나 이 지금 그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30년 50년 아예 들어가서 장기 전세를 살아라. 네. 이런 주택들이 공급된다면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공급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집값 못 잡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청취자 문자가 뭐냐면 그런 데가 로또 될 겁니다. 이러시는데 예. 그 로또가 되게 많으면 되겠네요. 그럼 주변이 로또는-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계속 로또가 너무 많아서 예. 다 로또를 맞았습니다. 이미 강남에 분양을 받았거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네. 과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예.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99년에 2억에 샀던 아파트가 작년에 22억 돼서 20억을 벌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2000년에 8억 하던 아파트가 58억이 됐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여당 그분들이 원내대표는 뭐 사고 팔아서가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여당 네,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부와 관료가 자기들 집값 올리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원인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다주택자가 40%. 집을 자기들은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를 계속 썼기 때문에 그걸 로또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 채 받는 사람이 몇 억 버는 걸 로또라고 해서 네. 건설업자가 1000가구, 공기업이 10,000가구 분양하는 걸 다 그쪽으로 돈이 가게 하면 그 사람들은 대박을 터뜨리겠죠. 자, 이거 제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이제 3억 평당 3억 하는 아파트를 서울에다가 이제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만 그냥 로또가 될 뿐이지 주변 시세가 안 움직이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내려야 같이 되는데 내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같이 내리는 거는 예. 주변 시세를 내리게 하는 거는 세제. 예. 그다음에 새 아파트가 계속 싸게 꾸준히 나오면 헌 아파트를 쳐다도 안 봅니다. 꾸준히 계속 지을 때 계속 있어요. 나와야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지을 때가. 있었죠. 70년대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네. 집값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에는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평당 900인데도 미분양이 70%였습니다. 아, 그때 미분양이었어요. 그게 2억도 안 됐어요. 예, 예. 그게 바로 20년 전이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자꾸 나오니까 예. 경기도에 5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팔리질 않습니다. 강남에 3억에 분양하니까 강북에 4억에 분양해도 잘 안 삽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때 집을 산 사람 집값이 예. 다 절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미분양이 200만 채가 됐어요. 이명박 때는. 그때는 IMF 터지고 막 뭐 이런 사태들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2, 제3의 IMF 막 이런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고 아. 그렇게 집값이 떨어져서 무슨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뭐 행복해졌습니까? 코로나 등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줄고 하는데 집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좀 정리를 하자면 꾸준히 싼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확실히 줘야 주는 거. 그래서 주변을 같이 끌어내리는 이게 동반이 돼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4년 후 전세 대란이라든지 뭐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해결이 될 거다. 그렇죠. 같이 작동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뭐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경실련의 입장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더 자주 부르셔가지고 경실련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김원동 본부장이었습니다.